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be about to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미래. 이것과 같은 의미, 엄밀히 말하면 같지는 않고요.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우리말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즉 가까운 미래입니다. 앞서 공부했던 건 바로 be about to be겠죠. Be about to be.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미래지향적 동작을 나타내고 이 미래지향적 동작의 어디에? 근처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곧 이 동작이 일어날 거다란 뜻으로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과 똑같은 의미, 즉 equal이겠죠. Equal.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점 찍어야겠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강의했던 기본적인 Beyond the point of ing. 이것과 포인트 말고 요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다른 단어가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Beyond the edge of ing. edge, Beyond the verge of ing. verge, Beyond the brink of ing. brink.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표현에 명사가 바뀌었다는 건 이 네 가지 명사가 아마 어느 정도의 일관성, 즉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뜻을 보도록 하죠. 먼저 포인트라고 하는 건요. 포인트는 기본적인 한 점을 뜻하는데 점이라고 하는 건 가장 최말단의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모서리의 맨 끝이니까 포인트니까 포인트, 맨 끝. edge라고 하는 건 뭐 탁구 시합 칠 때, 탁구를 할 때 탁구 대 모서리에 딱 부딪히면 뭐 edge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탁구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edg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모서리라는 뜻이 있겠죠. verge나 brink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서리, 주변, 가장자리 그런 게 이런 단어들의 공통적 뜻입니다. 일단 묶어보죠. 자, 맨 끝, 가장자리, 모서리 이런 뜻인데 왜 이 표현 자체가 가까운 미래가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치사 on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전치사 on의 의미를 뭐뭐 위에라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란 표현으로 쓰이는 게 많긴 합니다만 on의 기본적인 뜻은 말입니다. 위가 아니라 접촉에 있습니다. 접촉. 닿아 있다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벽에 걸려 있을 때 이 벽에 걸려진 상태를 영어로 말할 때 on the wall 그래요. on the wall. 생각해보세요. 벽에 그림이 붙어있으면 이게 위입니까? 옆이지? 하지만 왜 on the wall 그럽니까? 중요한 건 벽에 붙어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전치사 on의 의미는 접촉에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The company is on the point, edge, verge, brink of bankruptcy. 짧은 예문입니다. 잘 보세요. The company. 자,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is, 뭐뭐입니다죠. on이란 말은 접촉이니까 접촉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접촉해 있습니다. 자, bankruptcy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안 좋은 단어입니다. 즉, 파산이란 뜻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는요. 시간적 개념을 공간적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the company, 회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 즉 미래를 향해서 회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Bankruptcy. 파산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거대한 파산이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이 명사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맨 끝이죠. 이 파산이라는 데의 가장자리겠죠. 모서리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회사가 말입니다. 파산까지 쏙 들어간 겁니까? 그럼 파산 됐겠죠. 아니면 파산이 되기 전에 이만큼 아직 거리가 남아있는 겁니까? 그럼 파산까지 멀었겠죠. 근데 뭡니까? 파산의 끝에, 파산이라는 안 좋은 명사의 끝에 지금 이렇게 닿아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접촉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지나면 파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파산까지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닿아 있기 때문에 파산하기 직전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건 o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접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해하셨으면 나머진 이 수고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암기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쉽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노랗게 동그라미 쳐져 있죠. 전치사 of가 나왔는데 of 뒤에 분명히 ing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긴 지금 ing 꼴이 아니라 명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전치사는요 뒤에 반드시 명사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오게 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반드시 동사를 뭘로 바꿔줍니까? 명사로 바꿔야겠죠. 바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동사 앞에 to를 붙이든가 아니면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동사 뒤에 ing가 바로 동명사 아닙니까? 즉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이외에 형용사나 부사 등 다른 표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원칙인데 동사가 오고 싶을 땐 반드시 동명사가 오죠. 따라서 지금처럼 파산이라고 하는 자체 명사가 있으면 그냥 파산이란 명사, bankruptcy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굳이 이걸 동명사로 바꾸고 싶다면 파산하다라는 동사를 동명사로 바꿔야겠죠. 파산하다란 동사는 Go bankrupt. go bankrupt입니다. 이거를 동명사로 바꾸니까 Of going bankrupt. 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전치사 뒤에 ing 형태가 오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됐죠? 항상 무조건 전치사 뒤에 ing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인데 명사 형태가 없을 때 ing를 쓰는 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be about to 부정사와 be on the point of ing의 차이점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be about to는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일이 오건 나쁜 일이 오건 다 가능합니다. to 부정사, 미래지향적이죠. 요 미래 상황 근처까지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be on the point of ing 같은 경우는 말이죠. 주로 안 좋은 일, 즉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접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뭐뭐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통 안 좋은 일에 쓰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차이점도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꼴이 아니라 비슷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의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들 8가지 중에 지금 be about to까지 봤죠. 다음 넘어가서 7번째 바로 be about to에서 about이 빠진 be to 구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